이제부터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윤석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경기도에서 하는 그 DMZ 그 2019 그 행사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이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된 중요한 날입니다.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하필 그 파주에서 대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야외 행사는 취소가 되고 실내 행사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 김병욱 의원만 빼놓고는 김병욱 의원은 최선이죠 지금. 아 참 박준희 씨보다 최선이구나. 네. 우리 당의 그 중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국회 개혁을 위한 그 특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5번째 특별위원회라고 하는데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뭐 여론조사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국회가 신뢰도에서 2.4%,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국회를 어떻게 좀 생산적이고 신뢰를 받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회 혁신특위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그동안 박주민 최고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어떤 직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는 참 없거든요. 근데 국회가 대의기관인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다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20대 국회 하반기는 더더욱 거의 공전하다시피 해서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가 당 대표들 연설하는 예정에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취소가 됐고 이제 다음 주가 대정부 질문인데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인데 그것조차도 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좀 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민심에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엄청난 민심을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 일할 때는 일하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그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선배님들 모시고 의견 구하고 또 경청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준비된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실 텐데 그래도 그 전에 오랜 국회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선배님들 모시고 말씀 듣고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굉장히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한 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풍부한
경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한 번 더 잘 다듬고 또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가 열려야 할 시간에는 열리고 합의되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가 열려서 법을 제때 만들고 예산도 제때 다루고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도 꼭 만들어내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한 장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페널티를 지불할 것인가 이런 강제 장치까지 다시 만들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국회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고 임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무단 불출석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국회법을 개정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그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 국회 현실을 계속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내는 고육지책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주시면 그 경청하고 또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 혁신 특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원내 활동의 과정에서 제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7월에 혁신특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4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위 구성원들이 거의 빠짐없이 매번 회의에 참석을 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요. 그 결과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상시국회 체제 만들고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시스템화하고 또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국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내용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될 윤리 의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정말 문제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받아 듣고 또 의총 등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용을 확정한 후에 좀 힘있게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중진 의원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4선 이상 우리 선배님들께서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흔치 않은데요. 공개석상에서 중진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접수받은 것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는 걸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석현 부장님께서 스타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회가 일 않고 노는 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도대체 청문회도 정쟁, 또 예산도 정쟁, 나란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지금 큽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혁신 입법을 해서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 페널티가 뒤따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예,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를 꼭 고쳤으면 합니다. 하나는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예, 4년 동안 실행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이 시점이 개정의 적기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법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장관의 경우는 사양한 분이 두 자릿수 이상, 그것도 아주 큰 두 자릿수 이상 분이 사양을 하고 심지어는 직업관료의 차관이 장관을 사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도덕성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 검증하는 그러한 제도로 고쳐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적재적소의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적용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원혜영 선배님, 이종골 선배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제일 잘했다고 항상 자랑하고 다니는 게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그겁니다. 근데 별로 면이 안 서었는데 그 이유는 몸싸움, 그것도 집단적 몸싸움만 없어졌습니다만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는 좀 실패한 법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에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선진화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안에 정말 우리의 총력을 모으고 야당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은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회의 개최 일자 그리고 매월 둘째 넷째 줄에 있는 법안 소위 이런 것만 해도 국회가 일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평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던 윤리위원회조차 비상설위원회로 만드는 이 국회에 철면피함이라 그럴까요? 무감각파.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조차 인식 안 하는 우리 국회에 이걸 바꿔서 윤리 규정과 윤리 심판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관심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종골 예,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취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제 법안 처리율인데요. 20대에는 이제 20%대에 머물 거라고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법안 문제를 보면 제가 돌이켜 보면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실질적인 대표적인 입법기관이 첫 번째 국회, 두 번째 행정부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는지를 아마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보면 국회의원의 그 임기는 이제 4년이고 어찌 보면 4년이라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국회 법안 처리의 그 시스템을 보면 각 상임위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전문위원들이 국회 상당한 이제 관료제화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또 그 국회 수석 전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 검토 보고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의견을 더 앞서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보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법안의 실효적인 입법 과정이 얼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보니까 우선 국회의원들의 그 성실성, 윤리성, 그리고 이제 그 책임에 대한 적합성, 업무 적격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개혁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국회 시스템,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 구조,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진까지 우리 국회의원이 되게 속해 있는 정당 구조와 국회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봐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입법 정책 활동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것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이번 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좀 내용 중에 보완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서른 의원님, 그다음에 강창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놀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민주화되고 선진국화되었습니다. 경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서는 상황이 이르렀고 민주주의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20대 국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안 처리율을 보면은 역대 최저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돌이켜보면은 20대 국회는 유독이 보이콧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그냥 장애로 나가고 툭하면 보이콧하고 이런 상황이 오늘 이런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국민 앞에 솔직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이걸 고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야당에게 진정으로 얘기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좀 정말 바랍니다. 야당은 더 이상 이제 정쟁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라는 말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그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들어야 될 때가 아니냐. 생산적인 국회로 나가라.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기구를 만들더라도 여야가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국회를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치에서 16년을 맞이했는데 참 이런 국회 처음 봅니다. 우리 몸싸움도 해보고 농성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래서 국민이 여의도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저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게 이런 짓 해야 되나 국회의원 해야 되나 이런 식의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참 갑갑합니다. 예. 똑바로 정당한 질문 국회가 탄핵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이에요. 당내에서 뭐 이번 조국 정부에서 쓴소리 한 분들 좀 받들어주는 이런 식의 민주정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자중자애하는 이 모습들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있겠죠. 뭐 조금만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뭐 비판할 것도 있는데 전부 자중자애하면서 참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그래서 국민들은 저희들 민주당에 의해서 박수를 치고 안정감을 갖고 신뢰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힘냅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녀보면 국민들께서는 뭐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 개선 정도가 아니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박주민 그 최고위원께서 혁신안을 대략 소개를 하셨는데 국민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비춰보면 매우 미온적이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지금의 국회 기능의 그 결함은 회의체로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작동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혀 누구도 안 지고 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점을 대략 말씀을 좀 드리고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의사결정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게 국회 선진화법에서 비롯되든 실질적으로 그 법과 관계없이 운영이 그렇든 그 의사결정에 대한 시한이 분명히 좀 확실하게 결이 좀 져야 되겠다. 지금 패스트트랙 했지만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그게 패스트트랙인지 배우리 슬로우 트랙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한을 정하고 또 하나는 결정에 대해서 가부간에 이를 강제하거나 의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해서 결론을 강제하거나 의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 부분인데요. 예컨대 그 법사위가 결론을 못 내고 그걸 움켜쥐고 있다. 이러면 그 기구는 법사위는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법사위가 계속 그 기능을 맡도록 하는 것은 그건 자아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특정 상임이든 그 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전원 교체를 해야 하는 재구성이 필요하고 그게 국회 전체의 기능에서 비롯돼서 국회 전체가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저는 국회 해산도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해산 제도도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가 대표적 대의 민주주의로서 기능을 못할 때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국민 발의와 국민 표결 제도를 일정 부분 도입을 해서 그 대의제인 국회가 그 기능을 못할 때에는 국민이 직접 나선다라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우리 조정식 의원. 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선배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오면서 매 국회 때마다 당대 그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이 최악의 국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하반기 국회가 국민들께 아주 일어나는 국회로 아주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여야 간의 그 합의와 약속된 부분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번복이 되고 이제 국회의 일상은 습관적 파행이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도대체 회의가 언제 있을 거며 언제 있었든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국회가 일을 하려면 그 합의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안건 심의를 거부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기한을 정해서 시스템을 짜고 또 그렇게 결정된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 부과를 하든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 국회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그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인사청문 제도가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신상 털기 청문회로 변질이 완전히 돼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검토와 그다음에 국회 전체의 그 심각한 인식과
이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해야 될 또 마지막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모아진 중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저희 정책위에서도 함께 지원하면서 국회 혁신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진표 의원님, 변재일 의원님, 김부겸 의원님,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님 순으로 말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말씀과 되게 같은 의견입니다만 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것 중에서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도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 문제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최소한도 두 가지는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킬 때 제재위원 5분의 3이라는 정적수 규정이 우리 국회가 이미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위원 과반수 정도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인데 패스트 트랙인데 전체 총 법상 소요기일이 330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129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슬로우 트랙이 될 수 있어서 상임위 심사기간이 지금 18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60일로 법사위 심사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최소 30일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개정은 이건 야당도 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재일입니다. 그 상권분립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그동안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이 입법부로 넘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입법부로 권한이 집중되는데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권한은 이때 책임지지 않는 기관이 입법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봐도 그동안 정부 입법이 오던 것들이 대부분의 의원 입법이 다 발의가 될 정도로다. 입법부의 중요성과 국회의원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이 전에 처리되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이상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정책입니다. 법과 정책이 분리될 수가 없고 법이 개정되거나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현대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제 정책실장의 강의 내용도 그랬지만은 국제정세라든지 국제경제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흔히들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변화했던 어떠한 것보다도 빠르게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른 놈이 큰 놈을 이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우리 국회처럼 법을 하나 안 만들어주고 회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빠른 물고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제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문명의 큰 변곡점에서 우리는 그냥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함께 느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 결과를 가지고 해서 국회가 힘이 있는 만치 대한민국의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회의를 소집하신 지도부나 또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여러 고민들 여러 가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국회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권력구조의 제일 앞부분에 국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로 하여금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요즘
자꾸 정치에 실종되고 자꾸 사법화가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검찰로 뛰어가고 법원으로 뛰어가는 이 못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들께서는 분명히 국회에 이런 국회 선진화법 등 인사청문회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갈등을 조정을 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한 발자국 못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지 여기를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입법자들이 입법을 해놓으면 그 입법의 취지를 살려서 검찰이나 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모든 책임,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야당이 그동안 벌인 행태를 보면 분명히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적시적소에 입법을 하지 못해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또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로 따라가지 못하는 책임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좀 부끄럽게도 우리도 야당일 때 그런 자세로 계속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의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게 정설일 겁니다.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 중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제 역할을 못한 것 중에는 저희들 입법이라든가 다른 국회 정부에 대한 감시 등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갈등을 소화해내서 무언가를 제도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양극화 또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제 정세의 이런 여러 가지 긴박함을 생각해 볼 때 뭐 저희들은 국회 내에서 이런 제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어쨌든 야당과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갈등 해결에 대한 그런 고민과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랜 의정 활동하셨기 때문에 동물국회를 상당 기간 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놀고 먹는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혁신 우리 위원회에서 안 몇 가지 안이 관철만 된다면은 그래도 일하는 국회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우리 여당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사청문회 관련 형식과 절차가 꼭 바뀌어야 되겠다는 건데요. 선진국을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비공개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이 거치고 난 다음에 정책 관련된 검증은 공개로 하는 미국이 딱 그렇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막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아마 한국당은 아마 또 반대를 할 것 같은데요.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누가 장관 후보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야당을 잘 설득을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만큼은 꼭 좀 바꿔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국회 혁신특별위원회와 중진 회원 연석회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